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문화재청에 이어 문화재위원회도 청주시청 본관 철거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제천 수상비행장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충북 첫 프로축구단의 창단 준비가 한창입니다. 클럽하우스 등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개막해 5개월의 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연고 KB스타즈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충북 지역 소식입니다. 청주시 본관 철거 방침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관 건물의 문화재 직권 조사와 직권 등록까지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첫 시정 질의에서 시청 본관 건물이 일본식 건물이라고 주장했던 이범석 청주시장. 아마 어린 아이도 도태를 부르겠습니까? 후지산 단순 형상한 기념품을 부르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구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 이용 효율성과 함께 본관을 철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도 않겠거니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시청 본관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장들이 입장문을 통해 본관의 철거 절차 중단과 함께 보존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겁니다.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사실상 문화재 직권 조사와 직권 등록을 권고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꼭 기중한 거고 꼭 지켜내야 되는 거니까는 직권 조사하고 직권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본관 건물의 문화재 직권 등록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청주시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범석 시장이 본관 철거를 공약으로 당선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된 만큼 철거 방침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재 가치 판단을 위한 전문가 검증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과 전혀 상관없는 남의 건물입니다. 남의 건물을 철거를 중단해라, 문화재로 등록해라.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본관 건물의 문화재 직권 등록 가능성이 새롭게 언급되면서 청주시청 본관 건물 철거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점점 더 과열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가 야심차게 마련했던 관광사업 수상비행장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제천시가 업체와의 위탁협약을 해지했는데 업체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제천시 또한 소송으로 맞서며 수십억 원 들여 만든 비행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가 국내 최초의 수상비행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추진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계류장을 만드는데 20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비행기가 뜬 건 7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당시 항공기를 띄울 자격이 없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맺었다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업체를 바꾸며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비행장. 하지만 비행장에는 직원 외에 승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업체가 계류장에 떠 있는 4인용 비행기 외에 10인승을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는 협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제천시가 협약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협약서상에 이제 10인승 비행기 도입이 이제 필수 요건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영업도 그렇고 이제 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운항 직후 터진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10인승 항공기 도입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업무 협약에 의거해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천시도 민사로 맞섰습니다. 위탁 운영이 해제된 만큼 제천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소송이 끝나면 대체할 업체를 찾을 계획인데 요건에 맞는 업체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제천시는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지만 이미 앞서 2005년 43억 원을 들여 추진한 수상 공연장 사업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마무리된 뒤에나 가능한 청사진. 호수를 무대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제천시의 야심찬 구상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부가 괴산 지진으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해제했습니다. 또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위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시설물 안전점검 등 후속 상황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괴산 지진으로 지금까지 청주, 충주, 괴산 음성보은에서 지붕 파손, 벽체 균열 등 모두 19건의 재산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주말 여자 프로농구가 2022-2023 시즌을 개막해 5개월의 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KB스타즈는 내일 홈에서 첫 경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챔피언이기도 한 청주 KB스타즈는 지난 30일 열린 개막전에서 2차례 연장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홈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KB와 신한은행의 시즌 첫 경기. 4쿼터 종료 6.5초를 남기고 얻은 자유투를 허예은이 하나만 성공시키며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석점차로 끌려가던 연장 승부는 허예은의 3점 슛으로 재연장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슬과 김민정의 오반칙 퇴장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84대 77로 졌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컸고 놓친 자유투도 아직까지도 너무 생각나고 아쉽고 좀 저한테 있어서 답답한 부분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냥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바운드에서 53대 31로 뒤지며 결정적 패인이 됐습니다. 센터 박지수가 공황장애를 겪으며 팀에 합류하지 못한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문제는 박지수의 합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것. 리그 최고의 3점 슈터지만 상대팀의 견제를 홀로 견뎌내야 하는 강희슬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부담감이 커진 건 있지만 부담감과 동시에 책임감도 커져서 그에 맞게 좀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 개막전의 상대는 아산 우리은행.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뽑은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KB스타즈는 지난해 통합 우승 감사 인사 겸 홈팬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핵심 전력 박지수가 빠지며 청주 KB스타즈는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이럴 때 어느 선수가 성장하며 어떤 전술로 맞설지 지켜보는 것도 여자 프로농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도내 최초의 프로축구단 충북청주FC가 내년 2월 K2 리그 입성을 앞두고 창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 선수도 새로 뽑을 예정인데 프로구단에 걸맞게 이것저것 갖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종합운동장에 모인 청주FC 선수들.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나서 손에 쥔 건 청소 도구들입니다.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 필드와 주변 공원까지 찾아다니며 낙엽을 끌어모읍니다. 내가 뛰는 경기장부터 내 손으로 깨끗이 해보자는 취지인데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됩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K2 리그를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보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3일 도내 최초의 프로 축구단으로 공식 창단할
충북 청주FC. 초대 선수단 선발도 한창인데 많게는 34명까지 뽑을 계획으로 지역의 유소년과 대학 출신, 중견 선수까지 20여 명은 이미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기존 청주FC에서 뛰던 외국인 용병들 대신 새로 진용을 갖출 계획입니다. 일단은 현재 테스트한 결과 기량 미달로 일단은 보낼 거고요. 새로운 용병을 찾아서 K2에 걸맞는 기량을 갖춘 용병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FA 자유계약 프로 선수들까지 확보해 이달과 다음 달 2차에 걸친 훈련으로 원팀을 완성하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스폰서 기업 유치는 물론 100개 이상의 지역 기업에 직원 복지 차원의 연간 회원권을 판매해 재정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 경기 당일 지역 특산물 특판 행사 등 도내 각 시군과 손잡고 펴나갈 홍보 마케팅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시와 군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는 이 충북을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명문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로 구단에 걸맞는 시설을 갖춰 나가는 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16,200여 석의 홈 경기장인 청주 종합운동장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기념품 판매점은 고사하고 매점 하나 없어 수준 높은 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구장으로는 내수 공설 운동장을 쓰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내년 10월까지 19억 원을 들여 유소년과 성인 축구장 한 면씩을 조성하면서 시설도 보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선수단이 머물 클럽하우스, 숙소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훈련구장 내 바로 이곳 시우지가 최적의 장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 측은 대전과 대구, 경남, 강원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청주시가 조립식 건물로라도 클럽하우스를 지어 위탁 운영을 맡겨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선수들이 연습을 한 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의회에서는 클럽하우스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월 개막할 K2 리그에서 신생팀 충북 청주FC의 목표는 13개 팀 가운데 9위 이내 진입. 처음 해보는 프로구단 창단과 경기력 향상, 시설 개선과 마케팅, 팬 서비스까지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도전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청주시 오창읍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농장 오리 12,000마리에 대한 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저녁 7시까지 충북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거나 반경 10km 예찰 지역에 있는 농가 38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병환성으로 확인되면 지난달 말 진천에 이어 올가을 충북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됩니다. 야간 어린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충주시가 추진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소아과 전문의 3명과 전담 간호사 투입, 내년도 전문의 충원 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단독 신청해 결정됐습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민간 영장류 연구센터가 청주 오송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자리한 키프라임 리서치는 영장류 1,100여 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영장류 독성 시험과 효능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해당 연구센터 측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열린 연구소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기업의 충북 유치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며 개밥 정리 등 업무외 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수 판사는 과거 운전면허 취소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주택 잡무를 담당하게 배려 조치했고 이후에도 업무 범위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욕설과 모욕에 대해서도 능력 부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걸로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에 대해 해당 운전기사 유족은 죄가 명백한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연말까지 예정된 군중 밀집 행사 383개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민간 공연은 물론 주최자가 없는 해넘이, 해돋이 등을 포함해 예상 참여자 100명을 넘는 행사가 대상으로 수용 인원 초과 시 대비책과 동선 관리 계획, 행사 직전과 직후의 인원 분사 대책 등을 살핍니다. 특히 1,000명 이상 밀집이 예상되는 청주 새해맞이 희망축제와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가수 콘서트 등은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